김부선 씨 그리고 공지영 씨가 이제 역풍을 실질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요. 김부선 씨 그리고 공지영 씨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이야기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들으세요.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 딸 이미서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에 일정한 부분에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대 검증까지 거친 것인데, 그리고 또 불륜설에 대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누누이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김부선하고 또 공지영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그 부분은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 김재희 변호사님, 이제 당초 이 지사가 선방한 걸로 드러나면서 김부선 씨나 공지영 씨 이 무고죄로 많은 분들이 걸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실력 행사에 나선 것 같아요. 네. 무고죄 같으면 중합니까? 네, 무고죄는 상당히 중한 죄지만 네. 실제로 무고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거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예, 왜냐면은 이제 공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 자신의 SNS에 뭐 증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네. 뭐 불륜을 인정하고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굉장히 여러 차례 올렸어요.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아닌 거죠. 네. 근데 게다가 뭐 김용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검증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정 작가나 이창현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전화 녹음 파일 그것도 네. 유출돼가지고 굉장히 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의 유출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유포를 했었던 그런 정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제 그 네. 부분에 관해서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이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알겠지만, 네.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립이 조금,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면 무고죄는 정말로 허위임을 알고서 고소를 해야지만 성립이 되거든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김부선 씨의 SNS는 묵묵부답입니다. 마지막 남겼던 말이 힘든 시간이 지속되겠지만 이겨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 변호사님, 여기서 지금은 강용석 변호사가요. 곁에 있지 않아서 더더욱 이분의 외로움이 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구속수감 이후에 오늘 항소심에서의 이분의 항변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본인이 1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번에 항소심 1차 공판에서도 재차 무죄를 좀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로서 소치하라는 것이 명확하게 알고 김민아 씨가 제대로 받아온 거지 내가 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3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네. 좀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보석 신청까지 해서 그거까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강용석 씨가 이 판결을 받기 한 달 전쯤인가요? 그쯤에 이제 네. 선임을 해서 이 선임을 하고 나서 수사 중간에 갑자기 변호사가 이렇게 구금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든든했던 지원군이 갑자기 네. 없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잘 되지가 않았던 것이고, 또 강용석 변호사 본인도 사실은 김부선 씨를 어떻게 보면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가로세로 네. 연구소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얻고 다시금 뭐 재기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살짝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의를 입은 강용석 변호사는 저희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는 이제 양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네. 이제 출석을 하면서 수의를 입고 왔습니다. 근데 표정이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검찰 입장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인데 법을 네.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점에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네. 반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영어의 몸이 되면서 오히려 이 지사 입장에서는 한껏 여유를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내일 바로 공판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사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오히려 나오지 말아주세요라면서 이 짐짓, 이분들을 막아서는
그런 제스처까지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집회를 법원 앞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강압적인 모습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제하면서도 또 손가락은 움직여서 좀 적극적인 지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손가락 부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사는 팬덤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선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사실 어떤 그 토건, 부동산에 관련한 어떤 지방 세력과의 어떤 유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음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가 피해자다.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재판에 응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사 사칭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제 법정에서요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여론 앞에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주장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형님에 대해서도요 오히려 사고를 당한 이후에 우울증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그 형님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통사고 3일 전에 정신과 진료를 했던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는 아마 적극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들, 그 형수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종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데서 본인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뭔가 해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그동안 아주 격렬한 응원이 있을 때 사실 힘을 얻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지자들에게 나와주지 않고 정말 침묵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 나가긴 나가시는데요. 피켓이나 현수막만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이 그동안 가졌던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좀 그러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좀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기세가 더 펼쳐지는 그 한판을 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